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보스와 그들의 대한 정책의 5번째입니다. 저번에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조슈본에서 계속 거행한 위련제, 그 위련제를 한 데가 초혼장이라고 했죠. 그 초혼장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후에 그들이 도쿄로 옮겼고 그곳이 야스쿠니 신사가 된 곳인데요. 자,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신들이 있는 곳인데요. 야스쿠니 신사의 신은 어떤 신들일까요? 보통 일본 신사에서는 아마테라스라든가, 아마테라스는 일본의 시조신, 여신인데요. 이런 신들이 많이 합사되어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신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특히 대외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이 모두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 병사들은 약 250만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일 전쟁이나 로일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 모두 포함해서 250만 정도의 일본인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야스쿠니 신사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대피한 전쟁의 A급 전범이 된 14명도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야스쿠니 신사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대외 전쟁 시 군인들과 국민들의 사기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기, 고양, 그리고 전쟁 완수를 위해서 사용된 잔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호전적 성격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 연합국이 일본을 점령했을 때 한때 야스쿠니 신사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을 정도였죠. 자,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사의 종교의식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의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혼식을 합니다. 초혼식이라는 것은요, 일본의 종교 신도에서는 죽으면 영혼은 죽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은 영혼들은 일본이 전쟁을 치른 특히 대외 전쟁이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리고 동남아 이런 데 많이 영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외적으로 남아있는 일본 전사자들의 영혼을 야스쿠니 신사로 초혼합니다. 이게 초혼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위령하는 위련제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현찬식이라는 것을 거행합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으로 승격하여서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된 그 일본 전 병사들은 일본으로 지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현창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이것은 전사자들의 생존의 행위를 미화하고 전당화
하는 행위입니다. 전사자들의 생존의 행위를 미화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스러운 행위,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일본의 현재가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전사자들의 침략 전쟁까지 미화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전사자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죠. 야스쿠니 신사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그렇게 만족스러워하는 상태가 되어야만이 그 영혼을 신으로 승격시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여서 신으로 승격시키는 그러한 위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의 현찬식의 문제점은 바로 전쟁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일본의 침공과 식민지 지배로 희생이 된 타국 사람들에 대한 사죄 그리고 반성의 정신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것을 미화, 전당화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일본 비주류에 전승하고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본 촌이라든가 간요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는 것은요, 결국은 일본의 침략 전쟁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근정하여서 그 시대가 다시 와도 된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 보수 비주류는 일본이 과거 침략했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2013년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렇게 주장했죠. 침략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시아를 백인 지배에서 해방시킨 해방 전쟁을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배정 국가가 되어서 전범 침략 국가라는 낙인이 찍혔을 뿐 일본은 그러한 전범 국가도 아니고 침략 국가도 아니다. 이게 일본의 보수 비주류, 특히 아베 정권의 강한 본질입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이자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처음부터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베 총리가 부정한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인 합의에 있었습니다. 2010년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일본이 더 참여를 했습니다. 그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략 행위란 타국의 주권, 영토 보전 혹은 전치적 독립에 대한 이루기 위한 무력 행사. 그러니까 무력 행사는 침략 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혹은 유엔 헌장과 양립되지 않는 다른 모든 방법에 의한 무력 행사를 말한다. 라고 해서 침략에 대한 국제 합의가 있고 일본도 참여했다라는 것은 아베 총리는 왜 모르는 것일까요? 자, A급 전범으로 정한 도쿄 재판의 판결을 수용하여서 일본은 1952년 4월에 독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1조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극동 국제군사재판소 및 그 내외의 다른 연합국
전쟁 범죄 법정에서의 판결을 수락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국내의 극동 국제군사 재판에서는요, A급 전범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또 도쿄 재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해외에서는요, B급, C급 전범을 계속 결정해가지고 단죄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판결을 수락한다라는 것은 일본이 전범 국가이자 침략 국가였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1조를 일본이 받아들여서 이게 핵심이 되어서 일본이 독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현재 보수 비주류 아베 정권이 도쿄 재판 결과를 부정하려고 하는 행위는 전후의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부정하여서 일제의 침략 그리고 전범 국가임을 부정하는 의사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내용이고 일본의 또 독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45년 이전의 일본으로 현재 일본을 더 복귀시키겠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더 우리가 깊이 알고 비주류, 일본의 보수 비주류에 대해서 대한민국으로서의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